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부 주관으로 광주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의 카드 수수료 지원을 연장하고 재난지원금을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내년까지 계속하고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폐철도 24km 가운데 신영시장 부근의 2km 구간 사용료를 현행의 절반으로 감면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게 돼 폐철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KTNG와 농촌진흥청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TNG는 연초박 찌꺼기를 공급했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퇴비 원료로 허용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과 민간협의회는 KTNG와 농촌진흥청에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중기부 주관으로 광주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카드 수수료 지원을 연장해주고 재난지원금을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내년까지 확대하고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인태현 대통령 비서관실 자영업 비서관과 윤종욱 전북 중기청장, 김양배 소상공인연합회 익산지부 회장, 소점호 매일시장 상인회장 등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익산 지역 자영업자들은 한 해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이 익산만 유일하게 0.8%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소진되고 끊길 경우에 또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좀 더 연장해서 앞으로도 오래 되고 있지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익산시는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보다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마트들이 이른바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마트나 식자재마트, 또 뭐 이런 대형마트, 개인이 하는 대형마트에는 다 그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다 그런 큰 마트로 가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네 골목상권의 그 슈퍼마켓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인태현 대통령 비서관실 자영업 비서관은 오는 8일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영세 상인들의 일상복귀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매출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수용 의원이 밝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자료를 보면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2020년 기준 매출액 목표는 15조 원이지만 지난달 27일 기준 매출액은 전체의 3.8%인 5,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목표 수출액은 3조 원이지만 전체 2.3%인 678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 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의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7.8%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26만 7,678명 가운데 26만 1,775명에게 지급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미수령자는 5,903명에 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로 전체 32%인 82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넘은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31년까지 1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구조고도화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회전교차로 구축 등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집니다. 한편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6년에 준공됐으며 만도와 LG화학, 두산퓨얼셀 등 196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결합 심사가 2년 3개월째로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기업 결합 신고 대상 국가 6개국 가운데 경쟁국으로 평가되는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밀접한 심사를 미뤘다는 점은 정부와 전북 차원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안호영,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작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4,917명 가운데 국내 입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막힌 것이라며 심각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기준 42%까지 늘었습니다. 군산의 폐철도는 24km 가운데 일부 구간 부지만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인데요. 청와대와 중개부는 오늘 군산을 방문해 신영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 사용료를 인하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 구간이 아닌 만큼 여전히 사용료 문제는 폐철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신영시장에 새로 지어진 덕장. 그동안 신영시장 뒤편 공터에서 말렸던 생선을 한데 모아 바람과 햇볕을 적절히 쐴 수 있도록 최신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쓰레기로 쌓여있던 인근의 빈 공터는 도심 속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째보선창에서 공설시장까지 2km 폐철도 구간으로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냈거나 방치됐던 곳입니다. 일동이 폐철도 부지 위에 있다 보니 한 50년 동안 임대료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성된 친환경 생선 건조장도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특례법 여러 가지 법률에 기초한 지원책도 있지만 철도 부지라서 보니 철도공단과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한 결과 사용료를 절반만 내게 된 겁니다. 신영시장 그 폐철도 부지 공원으로 쓰고 있는 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해당 재산 가액의 5%를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조정 요청을 해서 행정 목적 사용이라는 목적 요율을 반영함으로써 절반으로 지금 조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1년에 1억 원 정도인 임대료는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폐철도 사용료 임대료를 반값만 내는 곳은 이곳 2km 뿐입니다. 이미 폐선되거나 인이철도 개통으로 폐선될 군산의 철도시설 24km 가운데 나머지 22km는 반값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군산시는 철도공단과 익산에서 대하 복선전철, 군장 인입단지 철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에 맞춰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폐철도를 활용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료는 고스란히 군산시가 내야 합니다. 반절로 이게 낮추기는 낮췄지만 사실 저희들 요구 사항은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건 총상 이 국가에서 이제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외곽에 있는 도로 말고 특별하게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법이 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하다 먼저. 군산에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활용 방안이 나와도 사용료 부담에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연휴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7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557명, 해외 유입 18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52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3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명을 비롯해 익산 9명, 김제 3명, 정읍과 고창 각각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이 밖에도 안산과 수원 등 타 지역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64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6을 기록했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오늘 저녁 시작됩니다. 예약 시작 시간은 오후 8시부터이며 예약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접종은 18일부터 시작돼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 지역 어르신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달 1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만 70세에서 74세까지는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18일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 69세까지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21일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 무료 접종은 지정된 병원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맞으면 됩니다. 도내에 설치된 태양광 가운데 상당수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안전점검에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도내 태양광 76곳 가운데 15.8%인 12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흡 판정을 받은 태양광은 집안 침하나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573곳 가운데 15.7%인 90곳이 미흡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 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은 1,048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촉법 소년의 범죄율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촉법 소년에 대한 통계 관리와 범죄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최근 민사조정 합의가 이뤄졌죠. 하지만 연초박 찌꺼기를 공급한 KTNG와 이를 퇴비 원료로 허용한 농촌진흥청의 책임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과 민관협의회는 KTNG와 농촌진흥청이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항의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전라북도와 민사조정 합의가 이뤄진 장전마을. KTNG와 농촌진흥청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KTNG가
2,400톤이 넘는 연초박 찌꺼기를 금강농산에 위탁 처리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TNG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불법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만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예? 자기 고향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청 역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유해성 규명도 없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립농업과학원은 연초박 퇴비 공정 중 유해물질 연구 결과를 통해 연초박 발암물질 배출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인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원료 지정에 있어 사전검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 보고를 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퇴비로만 사용을 해도, 연초박을 퇴비로만 사용을 해도 그 안에서 TSNA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자 장전마을 주민들과 민간협의회는 다시 항의 집회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KTNG와 농촌진흥청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오는 8일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산시와 전라북도가 약속한 50억 원의 위로금 지급과 의료 지원, 환경, 친화마을 조성 등을 떠나 KTNG와 농촌진흥청의 공식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도의적 책임을 지한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이 좀 사과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박 찌꺼기를 공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KTNG와 농촌진흥청.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비난의 화살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비흥항에 설치된 테트라포트에서 60대 관광객이 추락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60대 관광객이 비흥항 테트라포트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구조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산악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1,450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10월에만 전체 13%인 201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산행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할 것과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일반 국도의 조명 설치율이 11.4%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일반 국도의 조명 설치율은 11.4%입니다. 전체 247.9km 가운데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km에 그친 겁니다. 이는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입니다. 또 전주와 남원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의 조명 설치율도 전국 평균인 26.4%를 밑돌았습니다. 도내 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 774곳 가운데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는 42%인 328곳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7%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한편 위클래스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가을을 맞아 30개가 넘는 공연과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오는 7일부터 연극 사과가 사람을 먹는다를 시작으로 8일과 9일에는 가수 이문세 씨의 공연이 열립니다. 이달 10일부터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준비돼 있으며 이 밖에도 뮤지컬 인어공주 등 공연 17개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전이 한창이며 원광대 재학생 작품전 등 15가지의 다채로운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가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3,658억 원입니다. 이는 전국 16개 개발공사 가운데 11번째로 부채가 많은 겁니다. 전북개발공사보다 부채가 적은 개발공사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와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등입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7조 5,2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북지역 유공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재우 의원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기준 365명의 유공자가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 요건 등이 달라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99%가 70대 이상 고령층인 참전 유공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진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집주인에게 현금 12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일대 아파트 3곳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아파트에 진입해 강도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용안 생태습지에 나비바늘꽃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 67만 제곱미터 가운데 8천여 제곱미터에 자리 잡은 나비바늘꽃은 나비를 닮은 분홍색 꽃잎을 뽐내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용안 생태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 데크 정비, 중앙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책며드는 익산을 주제로 오는 15일과 16일 이색 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시는 위드 코로나에 대안을 찾기 위한 실험적 방식인 북텐트를 도입해 독립된 공간이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접수제, 시간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익산 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북페스티벌 홈페이지와 영등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가 고문헌의 가치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 포럼을 엽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익산 지역 고문헌 현황과 사료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포럼은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 주최 2021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제출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생 2명이 전북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 입상자 가운데 김태영 씨는 나의 가족을 주제로 다르지만 비슷한 6가족을 담아내 동상을 수상했으며 김은 씨는 더 에펠탑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태형 씨의 어머니 김은하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그린 그림으로 수상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치매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CU 편의점 5곳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송악동 새마을부녀회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단에 국화와 맨드라미 등 가을꽃을 심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최백은 교수를 초청해 국내외 경제 동향과 군산의 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내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금강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